극우단체는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윤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에 반대한다고 판단되면, 또 자신들과 같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 문제시 삼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일삼던 수구보수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른바 법세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시민단체 법세련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했던 패턴 말입니다. 극우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이나 공격성 시위에 열심인 이유는 돈이든 정치적 입지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법세련의 사례를 보면 대표였던 이종배는 작년 8회 지선 때 국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오늘은 극우단체와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8월 17일 극우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대검찰청에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거는 박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검찰은 박병곤 판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경우 자유대한호국단뿐만 아니라 몇몇 극우단체에 살벌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판결 이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신자유연대 김상진 등이 관리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근조화환이 놓인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화환 문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간첩판사 유창훈 사형, 판사인가, 엿장수인가, 정치꾼인가, 판사 XX야, 자손대대로 천벌을 등의 극단적인 말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원색적인 단어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화환에 버젓이 써놨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이 화환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극렬히 반대했고 결국 한 달 넘게 지나서야 화환을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신자유연대는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창훈 판사의 얼굴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법관에 대해 얼굴을 노출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엔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유 판사에 대해 개딸의 굴복한이라는 허위사실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을 통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끔 하려는 단순하고 개념 없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 자체가 사법 독립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예시처럼 극우단체의 고발이나 공격성 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월에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KBS 정상화 기원 조화를 훼손한 성명 불상자 등을 상대로 고발했습니다. 또 극우단체에서 명명하는 할로윈 사건 유가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극우단체는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윤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에 반대한다고 판단되면, 또 자신들과 같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 문제시 삼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일삼던 수구보수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른바 법세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시민단체 법세련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했던 패턴 말입니다. 극우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이나 공격성 시위에 열심인 이유는 돈이든 정치적 입지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법세련의 사례를 보면 대표였던 이종배는 작년 8회 지선 때 국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근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세련은 이종배 시의원의 1인 시민단체이자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뒤 용도가 다하자 폐기 처분된 단체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등 3대 보수성향 관변단체의 보조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9년 599억 4,979만 원이었던 보조금 총액은 올해 777억 997만 원으로 총 4년 동안 29.6%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22년 한 해에만 731억 3,413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무려 18.9%나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 정부 들어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총리실에서는 예산 약 2억 6천만 원을 들여 시민단체들과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여기에 선정된 25개의 단체 중 18개가 보수 성향의 단체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국힘 출신 정치인이나 보수 인사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국힘 소속 지방자치 의원들이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했던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사 및 이사장을 지냈던 단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윤 정부가 노조와 시민단체가 카르텔로 묶여 있다며 혁파하겠다고 말할 땐 언제고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는 카르텔로 엮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기이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극우단체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 대통령은 마치 이명박 정부 때를 보는 듯합니다.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났다시피 이명박 정부 초기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정권 보위를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향을 최초로 기획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도 이명박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극우단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월 27일에는 행안부에서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 3단체를 동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받은 극우단체는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여 더욱 가열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3개월 후 극우 성향 유튜버 20여 명 등 50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을 대거 자문위원회에 위촉했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내년에 큰 그게 아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만 전체가 바로 들어간다 라며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선거 활동과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극우단체와 윤 대통령은 각자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일종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우단체는 콩고물 하나라도 얻으려는 목적에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라니요.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래서 수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극우단체가 하는 걸 보면 저는 이들이 증오하고 역겨워하는 공산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산당도 마녀사냥과 숙청을 자행하며 한 인간의 가정과 더불어 관련된 사람들까지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극우단체도 공산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구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는 극우단체와 윤 정부에 대해서 끝까지 규탄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